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체적인 틀 구성이 다 끝났으니 직접적으로 클릭을 했을 때 페이지를 이동하는 A라든가 버튼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구성들을 하나하나 다 제대로 채워 넣으셔야겠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먼저 끝난 다음에 내용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채워 넣으시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처음에 있던 누구를 다시 열어요? 당연히 랩을 열든 헤드박스를 열든 열어주셔야겠죠. 자, 헤드박스부터 열겠습니다. 다시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헤드박스에 들어가는 아이의 누구 H1 자리에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었지만 사실은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클릭을 해서 페이지를 이동하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HTML상으로 해당하는 H1 자리는 A 태그로 수정하셔야겠죠. 자, 그럼 ABBR 안에 들어갔느냐 밖에 들어갔느냐 얘기한다면 해당하는 글자 자체를 추격을 한 아이가 ABBR인 거고 그 자체를 클릭하는 거니까 당연히 A 태그 안에다가 들어가 줘야겠죠. 가끔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ABBR의 A면 A도 추격을 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뭔가 안 맞죠. 자,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차로 돌아가게 할 거예요. 복차 페이지로. 그래서 그냥 A를 컨텐트로 넣어 놨고요. 자, 그러면서 이 ABBR 이라는 글자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글자가 아니죠. 참, ABBR 태그에 있는 텍스트 GCAS라는 글자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로고로 바뀌는 거잖아요. 서체처럼 보이지만 이거 테두리까지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대처합니다. 자, 제가 중간에 말을 잘못했어요. ABBR과 그 글자를 숨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 이 아이를 다시 스팬 태그의 블라인드로 내용을 숨김 처리를 다시 할 겁니다. 자,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잡고 그 하나를 정확하게 할 때 그 안에서만 놀 수 있게끔 세팅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H1 자리에 내부에 있는 A를 가지고 갈 거고요. 이 A가 사이즈 꽉 차게 그대로 들어가게 할 거니까 저는 가로값 100%, 높이값 100%에 사이즈 못 가지죠, 얘. A 사이즈를 못 가져요. 왜요? A가 크기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강제로 블럭, 사이즈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제대로 되었나 궁금하시다면 H1에 있는 이 색깔을 그대로 끌고 와서 넣어주시면 H1 자체는 색깔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을 거고 A가 보이게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있죠? 손가락 댔더니 그대로 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에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써야 되는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쓰셔야 될 거고요. 이미지를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로 처리된 아이는 패턴, 반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 자체를 딱 전체가 보이게끔 만들어 줘야 되니까 컨테인, 가로 사이즈 꽉 채울지 세로 사이즈 꽉 채울지 해버리면 자칫하면 튀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다 보이게 해야 되는 아이니까 컨테인 사용하시면 될 거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상단 기준으로 둘지 가운데 기준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컨테인을 썼다면 그냥 어디 갖다 대든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0에 0으로 써도 되고요. 50%에 50% 써도 됩니다. 안 쓴다고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진 않겠죠.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불러오면요, 얘네들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저장한 적이 없으니 불러오셔야겠죠. 자.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는 포토샵을 이용할 겁니다. 버전을 낮은 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어시스트 PS를, 또는 제플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자료를 넘겨서, 또는 일반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익스포트로 쓰시든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이 이미지를 레이어 찾아냅니다. 일단 자, 레이어를 찾아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그룹 통째로 되어져 있네요. 여기 보면 제플린 내보내져 있는 상태예요. 애초에 사실은. 자, 하지만 저는 거기다 내보내진 않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쪽에다 쓸 거니까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자, 그룹 통째로 익스포트 에즈 버튼 눌러서 레이어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파일을 내보냈는데 앞에 2가 붙어버리면 제플린하고 연동이 된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우고 하시든지 이 2를 지우고 저장한 다음에 지우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같이 둘 수는 없어요 사실은. 위에 2배 3배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은 쓰지 않겠습니다. 안 쓸 거니까 자, 하나짜리로, 자, 오른쪽에 PNG 투명한 거 확인하시고 사이즈 확인하시고, 어차피 RGB지만 컨버트 확인하시고, 죄다 확인이죠. 익스포트 내보내겠습니다. 자, 어디로 내보낼 거냐, 우리가 쓰는 코딩 기준에 어디였냐, 이미지 폴더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사이트 그냥 레이아웃 맞춰서 저는 GCAS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이곳에 저장할 겁니다. 똑같은 PNG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지워서 저장이 된다면 빨리빨리 해서 지우시는 게 더 낫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수정을 하셔야 되니까요. 제일 좋은 건 레이어에서 이름을 맞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플린하고 같이 쓰면은 항상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자, 겸사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의 경우는요, 이거를 마우스 올렸을 경우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또 올리지 않았을 경우의 데이터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룹의 그룹으로. 그래서 마우스 올리지 않은 기본형의 흰색의 그룹 데이터를 여기 NAV 박스 자체를 선택해서 내보낼 겁니다. 이것만 잡아서 이때 클리핑 마스크 처리된 얘를 눈을 끄셔야 돼요. 눈을 켜놓으면 노란색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끄고 익스포트 에즈 누르시면 그대로 또 저장을 합니다. 사실 같이 한꺼번에 잡고 했어도 되는데 일부러 했습니다. 자, 익스포트 앞에 거 저는 또 지울게요. 저장. 이번엔 마우스 올렸을 때도 저장할 거니까 클리핑 마스크 눈 켜고 그룹 정확하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 익스포트 에즈 다시 선택하고 내보냅니다. 앞에 이름 있는 건 지울게요. 저장. 자, 제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랑 같은 파일이겠죠. 네. 자, 이거 두 개만 사실 있으면 되기는 하는데 일부러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
요 흰색 데이터 있죠? 흰색 데이터를 포토샵으로 다시 열어 주십시오. 새로운 문서에다가. 자, 구분이 잘 안가기 때문에 자, 일부러 저는 색깔을 하나 배경에 깔아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저장을 하고 다시 열고 또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치들이 너무 바짝 붙어 있어 가지고 다시 저장하면 이미지가 잘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끝에 탁 커팅돼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처음에 이 영역 저장할 때 약간 공백을 좀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맨날 뒤에다가 틀 짜놓고 거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레이어 요거 필 또 투명도 제로 걸어놓고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시 불러올 경우에만 일자로 저장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시려면 저는 캔버스 사이즈에서 위아래 좌우 1픽셀씩이라도 살짝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둘 이렇게 방향키 위 두 번 딱딱 누르면 되잖아요. 그럼 위아래 좌우가 같이 커지겠죠. 이렇게. 그럼 잘 보시면 위에 1픽셀 공간이 있으니까 좀 낫죠. 대신에 이제 이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액션 걸면 되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 되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일이기 때문에 2차 가공을 하는 경우에만 하시라고 일단 얘기해 드립니다. 자, 뭐 하려고 이렇게 했냐면 현재 아이를 캔버스 사이즈를 자, 뭐 할 거냐면 가로값 크기를요 현재 크기 기준에서 곱하기 2 물론 가로 늘리기 전에 하셔도 되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약간 키운 다음에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오른쪽에 붙여놓고 하겠습니다. 1픽셀 떠있는 상태에서 끝에 딱 붙이면 그죠? 이 상태에서 캔버스 사이즈 왼쪽 기준으로 저는 가로값을 곱하기 2 하겠습니다.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저 수식이 안 먹어요. 직접 쓰셔야 돼요. 우리한테는 계산기가 있으니 137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물론 뭐 암산도 다 되실 거지만 전 안되니 탭 합니다. 자, 해서 왼쪽 기준이에요. OK 누릅니다. 그러면 왼쪽 기준으로 오른쪽 늘어났죠? 뭐 하려고? 따로 가져왔던 따로 저장했던 노란색 얘를 오픈해서 불러옵니다. 불러올 건데 똑같이 바로 나란히 붙이시면 돼요. 나란히. 자, 잘 안 보이니까 배경 깔아놓고 보여드립니다. 자, 똑같이 나란히 붙일 건데 마찬가지로 위 1픽셀 내려왔고요. 안쪽에는 이 가이드선 그대로 맞춰서 붙였지만 살짝 떠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오른쪽이 1픽셀이 더 크니까. 이렇게 한 칸 옮겨주면 가운데 두 칸 뜨는 거고 위, 오른쪽, 아래, 왼쪽 모두 공백을 다 같이 가지는 거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만드셔서 설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이트도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뭐라고 검색하면 되냐? 이미지
일단 IS 기법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CSS IS 뭐 하면은 이미지 왜 이렇게 나오니? 자. IR 기법만 나오네요. 이상하게. 자, 그냥 할게요. 자. 이미지 스프 라이트 제너레이터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자. 설명이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자, 이미지 스프라이트 배치를 하게 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처리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기는 게 있고요. 추스 파일, 여러 개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파일을 드래그를 하든 파일 불러오든 하면 알아서 오른쪽처럼 맞춰줍니다. 편하죠? 자, 또 다른 거. 자, 요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샘플이 딱 똑같이 돼 있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지우고 요거 딜리트 이렇게 여러 개를 전부 다 클리어하죠. 그냥 지운 다음에 새로 임포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오픈으로 하시면 되겠죠. 여기 왼쪽에 오픈 눌러서 여러분이 쓰실 필요한 이미지를 찾아서 열기. 뭐 로고도 필요하면 같이 하셔도 되고, 누르면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운 받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포토샵으로 직접 만드셔도 되고, 사실 포토샵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걔네들은 이 가이드라인 위치 안 해줘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어차피 포토샵 켜가지고 내가 일일이 다 재야 돼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좀 편하게 해준다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위치를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쓰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 공부할 때. 실무할 때는 뭐 원체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라인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실제 가이드라인은 각 내용마다 위치를 맞춰서 써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왠지 모르겠는데 위에 게 간격이 되게 넓네요. 이거 아마 디자인 하다가 정렬 안 하고 그냥 저장했나봐요. 자, 여기까지 점검되었다면 가이드라인이 있는 파일은요, 배경색깔 굳이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지우면 흰색으로 저장이 될 테니까 저는 그냥 JPG로 할게요. JPG로 저장하시면 웹에 쓰는 게 아니라 가이드용이에요. IMG 쪽에다 안 하고 가이드라는 어떤 파일 쪽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가이드라는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코딩 가이드 쓸게요. 그러면 Gclass에 들어가는 누구? 내비 박스에 IS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똑같은 파일 이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덧붙여서 좀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저장하시면 되는데 PSD로 저장하시는 건 이건 작업하겠다는 뜻인 거고, 물론 이걸로 열어줘도 관계는 없지만 어차피 가이드라인 확인용으로만 쓰실 거라면 JPG로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건. 하지만 우리가 써야 되는 파일은, 우리가 쓸 파일은 당연히 배경이 투명한 상태에 무엇을? PNG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PNG는 쓰려고 하는 IMG 요소 내부에다가 넣으셔야겠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언더바 IS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PNG로 저장할 거예요. 관계없이 그냥 큰 이미지로 쓰셔도 뭐 엄청 문제되지는 않아요. 네. 용량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줄이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본 마우스 올렸을 때 IS 기법으로 확장시켜 놓은 거, 나중에 되면 하나로 쓰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다른 데의 것들은, 다른 아이들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씨를 직접 쓸 거예요 라고 한다면 쓰셔도 돼요. 서체 찾아가시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아이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로고, 얘네들. 그리고 로고는 당연한 거고, 얘네들은 그냥 이미지로 쓰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 건 왜냐? 이 자체는 글씨로 쓸 수 있어요. 옆에 거 이미지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Q&A는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SVG로 불러오지 않는 한 위에 있는 아이들과 편차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건 PNG, 깨지는 이미지잖아요. 조금이라도 확대하면. 위에 있는 건 서체니까 깨지지 않는다. 둘이 너무 차이가 나서 보여요. 비교가 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같은 영역에 있는 것들은 같은 방식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SVG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이걸 SVG로 저장하실 수 있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요. 선명하게 저장할 수 있으니 서체랑 둘이 같이 담아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네. 아니, 그냥 무조건 나 이거 서체 쓸 수 있으니까 서체 쓰고 요건 못하니까 이미 쓰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질감 많이 날 거예요. 꼭 그거랑 똑같겠죠? 프린트 딱 했는데 일부 딱 글자 하나만 딱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못했어요. 오타내가지고 포토샵으로 보정해요. 티 나죠? 안 나지 않죠?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로 쓴 거고요. 자, 일단 로고에 들어가는 자리에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이 CSS 문서 기준이에요. 저처럼 아까 분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랑 단계가 다를 겁니다. 왜냐면 저는 한 단계가 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작성하고 있는 문서 기준으로 한 번 빠져나가고, 두 번 빠져나가고, 슬프게도 세 번을 빠져나가야 이미지를 찾을 수 있어요. 아이, 좀 하다 보니까 뭐 4번, 5번 빠져나갔는데도 이미지 잘 찾아오는데요. 나중에 웹에 딱 올리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미지가 나왔으니 배경 색깔 우리는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로고 집어 넣었으니 A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들 스팬, ABBR 필요 없지 않나요? 큰일 날 소리죠.
이 사이트 이름이 뭔지, 이 링크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우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은 YR이나 접근성에 관련된 코드를 좀 더 공부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을 또 짜야 될 것 같습니다. UL 안에 LI까지는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LI 안에 클릭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아이들을 감싸는 태그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씨는 이미지로 쓰기로 했으니까 숨겨야 되니 저는 스펜에 블라인드로 숨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내용들이 숨겨지게 될 거고요. 이제 A가 사이즈가 없으니 똑같이 또 사이즈를 주셔야겠죠. li 안에 있는 A에 대해서 아따 이름 길다. 일단 쓰겠습니다. 강제로 사이즈 주고 난 다음에 A 모두 이미지 줄 거죠. 근데 그 이미지가 다른가요? 다 같은 아이잖아요. 그럼 이미지 하나만 불러오시면 되겠죠. 어디로? 자, 하나, 둘, 셋, 나가서 위치에 맞게끔 일단은 한 개짜리 할게요. 둘이 만든 거 말고 하나짜리. 그리고 이 아이는 당연히 백그라운드 반복 안 할 거죠.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바꾸셔야 되는데 당장은 우리가 봐야 되는 아이는 일단은 0이 0이니까 다른 거 아니라 옮긴 게 아니라 그대로인 거니까 쓰고, 지금은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쓰시면 안 됩니다. 컨테이트 쓰면 하나에 죄다 몰빵돼 가지고 보이시나요? 각각 모두 다 들어가게 되는 거 안 돼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오히려 가로가 기준에 100%니까 100%의 오토는 할 수는 있겠죠. 그건 가능하겠지만, 자, 어차피 1대1 사이즈로 제작했기 때문에 안 넣겠습니다. 안 넣으시면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공백이 있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각각의 이미지 위치가 다르잖아요. 첫 번째 위치, 두 번째의 위치, 세 번째의 위치, 네 번째의 위치인 거죠. 순서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li예요, a예요? 순서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li일까요, a일까요? li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nth child 1, 첫 번째 있는 아이의 자식인 a, 두 번째 있는 자식의 a, 세 번째 있는 자식의 a로 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li 안에 a의 세 번째라고 썼다. 여기 a라는 형제 중에서는 세 번째 게 있나요? 자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a는 다른 a잖아요. 부모의 형제의 a잖아요. 이거를 이해 못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촌은 형제예요. 그쵸? 이곳에 li가 아니라 제가 a라고 잡은 이유는요, 이미지를 불러온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a에 있어요. 그러니 a에 들어있는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누구를? 포지션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자, 넣어보겠습니다. 모두 다 다다다다닥 하고요. 그냥 한 줄로 쓸게요. 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포지션 앞에 부분은 x, y라고 썼을 때 x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y 값만 이동하면 되죠. 얼만큼? 첫 번째 거는 사실 써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지만 없다고 치면 일단 제로. 나중에 조금씩 다 수정할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일단 데이터를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노란색깔은 똑같은 거니까 같은 걸로 열게요. 자, 입장. 스터디 부분을 일단 쉽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 그러면 62죠. 그러면 62라고 쓰는데 값은 마이너스. 수치 실제로는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24. 그러면 마이너스 124 픽셀. 그리고 187이네요. 마이너스 187 픽셀. 또 249네요. 마이너스 249 픽셀. 하나 더 294네요. 마이너스 294 픽셀이라고 우선 써줍니다. 앞에 있는 x는 건드리지 않고 y 값만 썼어요. 자, 이 상태에서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바짝 붙어 있죠. 조금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요 공간만큼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처음 있는 아이는 살짝 한 뭐 5픽셀 정도 내린다고 치면 너무 많이 내렸나? 자, 한 4만큼만 할게요. 자, 아래쪽에 붙었으니까 해당하는 만큼씩 조금씩 더 4만큼씩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60에서 58, 120, 3, 5, 0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아래쪽으로 쓱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맨 밑에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자, 오케이. 이만큼만 할까요? 자. 그리고 왼쪽에 붙일 거냐 오른쪽 붙일 거냐 라고 되어 있었는데 li 값을 조금 더 줄이게 해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통으로 제가 하려고 딱히 신경 안 썼더니 그런 것 같으니 x는 그냥 100% 오른쪽으로 붙여 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끝으로 모두 붙어버립니다. 물론 여기까지 처리가 되니까 li를 조금 더 줄여서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게 더 이쁘기는 하겠죠, 당연히. 저는 뭐 이런 거 처리할 때는 UL에서 패딩 레프트를 이용해서 뭐 얼마큼 할까요? 10픽셀? 이렇게
박스 사이징 걸어주면 UL 자체를 공간을 줄여주니까 더 작게 뭘 처리를 하겠죠. 보시면 UL, 자 보이세요? 쓱, 네. 사이 조금 더 주면 당연히 더 이렇게 이만큼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니까 배경 지우면 해결이 됩니다. 자, UL에다 하면 되는데 그냥 LI로 보여드렸고요. 저는 그냥 UL로 옮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미지를 배치를 불러왔을 때 낱장짜리가 아니라 통으로 불러왔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 하나하나 불러올 경우에는 각각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각각 모두 이 내용을 쓰셔야 되고, 이건 뭐 어차피 상관없지만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쓰셔야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미지 태그로 불러오셔야 돼요. 이미지 태그로. 자, 잠깐 얘네들 이미지 요걸 지우면 되겠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잠깐 지워놓고 이미지 태그로 한번 불러볼게요. 그 전에 먼저 한번 깃 올리고 하겠습니다. 자, 잠깐 주석 걸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있는 건 아무런 의미 없이 지워지게 되고요. 이 자리에 LI에다가 이미지를 채워 넣습니다. 이제 A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스팬 자리는 딱히 상관없으니 여기다가 IMG 요소를 이용해서 쓰고, 해당한 요 ALT 자리에다가는 About, Study, Photo, Blog, Press 들을 모두 채워서 넣어줍니다. Q&A는 정확하게 Question and Answer라고 써주고요. IMG에다가 썼기 때문에 사실은 스팬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는 안 써도 돼요. 두 번 읽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각각 src 자리에다가는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따로 만든 아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넣을 수는 없어요. 넣을 수는 없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빠져나가서 IMG CSS는 3번 나갔는데 HTML은 1번 나간 이유는 작성하고 있는 HTML 문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똑같은 걸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각각 불러왔으면 조금 더 편했기는 해요. 하지만 통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통으로 불러왔고요. 난리가 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LI에다가 저는 넘치는 아이를 숨겨라 오버플로우 히든을 써버립니다. 안 그러면 낮게 하나하나 써야 돼요.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하나씩 이제 들어갔습니다. 통으로 써도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IMG 요소를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위치를 옮겨서 다시 배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 이건 주석. A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일단 전체적으로 사이즈부터 만들어 줘야 되니까 가로값 100%, 높이값은 오토 해주고, 포지션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있는 아이는 위에서 썼던 것처럼 4픽셀 정도의 위치를 옮겨 주어야 하니 마진 탑으로
4픽셀만큼 움직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소에 있는 아이는 마이너스 58이네요. 마이너스 58 픽셀만큼 끌어올려주고, 세 번째는 있자 마이너스 128 픽셀만큼 옮겨주고, 네 번째는 183만큼 128이 아니라 120이군요. 다섯 번째는 245, 292만큼 옮겨주시면 마진탑으로 움직였죠? 내용은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의 조금 오타는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값에 대한.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약간의 차이 있는 것들은 좀 수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여기 있는 사이즈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으니까, 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같은 경우는 X도 조절을 해야 되고 Y도 조절해야 되니까 더 귀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일단 이미지 태그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마우스 올릴 거예요. 노란색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없습니다. 못 불러옵니다. IMG에서 이 코드 지우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지 하고 내가 마우스 올리면 F12 딱 눌러가지고 켜져봐. 자, F12 딱 눌러가지고 여기 마우스 올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이 호버가 마우스 올렸을 때요, 호버 딱 체크하면은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직접 on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야겠다 하실 건가요? 무슨 파일인지도 모르는데 네이버 직접 가가지고 네이버에서 직접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가요. 두 개를 만들고 on 그리고 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클래스 on. 뭔가 좀 귀찮죠? 하나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도 하나 만들어줘야지. 자, 베이스. 자, 베이스와 on 두 개를 만들어주고요. 자, 어려우니까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클래스 on은 일단 보이지 않게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라 라고 해놓고, 어떻게 내가 해당하는 여기에 첫 번째 거니까 첫 번째 거에 마우스를 A에 올리면, 자, 뭐해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on은 처음엔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 디스플레이 블럭을 걸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고 하는 아이는 보였다가 사라져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라 라고 몇 개, 두 개 했으니까 총 6개니까 12개 하시면 됩니다. 그럼 편합니다. 12번만 쓰시면 돼요. 몇 번 안되죠? 그대로 카피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2, 3, 4, 5, 6 쓰고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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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붙여넣으시면 다 된거예요.
되죠?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 포커스 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카피해서 첫 번째가 포커스 처리가 되면 베이스, 또 포커스가 처리가 되면 온 해서 세트가 되면 되겠죠. 그죠? 지금 두 번째 건 포커스 안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를 만약에 여러분이 만드는 링크가 약 100개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은 6개만으로도 이만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까요? 자, 현재는 원래 있던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는 수정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x, y 값에서 아까는 마진탑으로 하나만 쓰면 되는데 얘는 x값, y값 둘 다 써야 되니까 헷갈려요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이 100%는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대신에 움직이는 아이는 y니까 백그라운드 포지션 뒤에다가 대시 y라고 붙여주겠습니다. 대시 y. 그럼 x값은 따로 설정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위에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x값만 따로 하시든지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죠. 한번 이렇게. 자, 불과 이게 재작년까지만 하시더라도 이 기법을 못 썼어요. 파이어폭스에서는 이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X축, Y축을 다 쓰셔야 됐었는데 작년에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든 파이어폭스든 크롬이든 다 관계없이 이 기능은 다 먹습니다. 네. 무조건 흔히 말하는 구형 브라우저 문제다 라고 할 때 익스플로러만 문제는 아니에요. 다 조금씩 약점은 있습니다. 자, 그럼 간편하게 써놨고요. 원래 있던 대로 여기들은 똑같이 돌아와야 하겠죠. 자, 이미지도 돌려서 보면 돌아왔습니다. 현재.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올렸을 경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올렸을 경우에 뭐만 하시면 되냐면 사실은 이미지만 바꾸면 되는 거죠. 좌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모든 li에 안에 들어있는 a에 마우스를 올리면 뭘 하세요? 나머지 세팅은 모두 똑같으니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슬프게 주소를 일부만 띄우는 기능은 없습니다. 파일을 다시 재업로드해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라면은 마우스 올렸을 경우와 벗어났을 경우를 둘 다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CS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만 쓰시면 마우스 올렸을 경우와 벗어났을 경우가 둘 모두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 쓴 거에서 덜렁 하나 더 썼죠? 하나 썼어요. 확인해 볼게요. 바뀌는 거 보이세요? 키보드 포커스는 어떻게 해요? 컴마 포커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지가 다른 경우에는 똑같은 자리에 배치를 해놓고 나서 이 차이만 만들어내시면 해결이 돼요.
같은 위치에 맞춰서 배치를 똑같이 해놓고 내가 바꿀 이미지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단 얘는 IS 기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파일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IS 기법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했다면 하나하나 다 이미지를 바꿔치기 하셔야겠죠. 대신에 이건 안 써도 되겠죠. 좌표는 선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한 걸 보셨으니까 완전히 기본과 마우스 올렸을 경우 둘 다 같이 있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데이터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요거 지우려고 했는데 그럼 또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놔두고, 이 파일 얘 아니죠? 누구예요? 요거죠. IS로 써있는. 그럼 백그라운드 포지션 X값 오른쪽에 걸로 잡힐 테니까 왼쪽 걸로 잡아줘야 되니 수정을 좀 하셔야겠죠. 일단 0이라고 해놓고 확인을 해보면 자, 돼 있습니다. 문제없이. 약간 뭐 위치가 좀 틀어지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1픽셀 공간을 좀 더 내리고 들여쓰기 했으니까. 근데 애초에 조금씩 옮겨놨던 아이들이라서 수정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올리거나 포커스 잡았을 때는 무엇을 하시면 되느냐? 이미지는 애초에 두 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얘만 현재 기준에서 딱 그만큼만 이동하면 되겠죠. 계산을 해서 얼만큼? 쓱 있자 137픽셀만큼 마이너스 137픽셀만큼 확인해도 될까요? 되죠? 똑같이 됩니다. 자, 코드만 보면은 이게 더 큰 거를 불러오니까 용량이 더 많아지겠네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맞습니다. 이게 더 무거운 게 맞으니까. 그런데 자, 지금 방금 전에 따로따로 파일을 한 것과 지금 한 거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제가 이미 한번 불러왔었기 때문에 안 떠서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처음에 이미지 A가 있어요. 요게 마우스를 올리면 다른 색깔의 이미지로 바뀌겠죠. 요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깜빡거려요. 이미지가 있던 걸 갑자기 틱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지웠다가 다른 걸 넣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딜레이가 살짝 생기면서 깜빡거려요. 한 번은 그러고 그 다음엔 걔도 불러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깜빡거리진 않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되게 뭔가 거슬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애초에 한 파일이잖아요. 그냥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깜빡거릴 일이 없는 거죠. 소위. 아니면 이런 기법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일부러 아까 슬쩍 보셨던 트랜지션이라고 쓰고, 뭐라고 썼니? 못하네요. 자, 썼어요. 요약하자면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겠다. 0.2초 동안 약간 자연스럽게 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올이 변화된 아이를 감지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거 좌우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위아래 타타타 움직이면서 처리하는 거 괜찮겠죠? 자, 실제로 백그라운드 포지션 사용하실 때는 뭐 위아래로 맞출 수도 있고 좌우로 맞출 수도 있고 처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드실 때 한 번 더 귀찮음을 일으켜서라도 이렇게 파일을 짤 거냐 말 거냐,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파일 두 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불러올 거냐, 아니면 이것도 귀찮으니까 하나하나 어바웃 따로, 스터디 따로, 포토 따로, 블로그 따로, 프레스 따로 따로 해서 만들 거냐. 당연히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어떤 것이 편한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차후에 관리할 때 이미지 뭐가 하나 유실됐는데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떤 이미지를 파일을 찾아야 되는 것도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1000개 파일 관리하는 게 더 낫겠어요? 100개 파일을 관리하는 게 낫겠어요? 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상단에 있는 사이드 박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박스. 자, HTML 문서라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자리겠죠. 자, 제가 그냥 A 태그로 바로 설명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그냥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아직 그렇다는 얘기는 버튼과 링크라는 개념을 아직 정리를 못 하셨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버튼과 링크는요, 사실 매우 엄격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론가 페이지들이 이동하는 것은 링크 A 태그예요. 링크 태그 말고 A 태그 말한 거예요. 소위 네이버도 마찬가지, 클릭을 했을 때 이동하는 것은 A 태그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클릭을 했을 때 이동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뜨는 거, 이렇게 그냥 뜨는 거, 이건 버튼이에요. 이해가셨어요? 물론 클릭했는데 이동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그인 버튼이나 회원가입 버튼입니다. 이건 특수한 아이예요. 왜냐면 로그인할 때 뭘 해야 돼요? 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그 자료를 어디론가 넘겨줘야 되죠. 서버와 데이터, 나 이거 자료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 사람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로그인 시켜줘 해야 되는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거 버튼이 맞습니다. A라고 하는 아이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단순하게 보낼 수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 딱 눌렀을 때 기사 보기 딱 누르면 페이지 이동한다. A일까요? 버튼일까요? 페이지 이동했잖아요. A예요. A 태그. 그럼 여기서 눌렀는데 만약에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고 밑에가 그냥 단순하게 바뀌어요. 그럼 버튼이에요. 지금은 얘는 A네요. 그럼 좌우 얘는 그냥 움직이죠. 페이지 이동하는 게 아니고 버튼이라는 얘기죠.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 홈 누르고 스터디 누르고 에듀케이션 누르면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A 태그를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또한 해당하는 이 안에 데이터, 글자를 우리가 이제 숨길 거예요. 숨길 건데, 자, 위에 GMB 영역에서 보셨다시피 6개 정도의 링크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스팬하고 클래스 블라인드로 썼는데, 이게 만약에 30개면 30개 다 써야 되는 굉장히 귀찮음이 생겨요. 그럼 이게 100개면 100개 다 하라고요? 100개까지 링크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자신있게 보여드립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얘네들이 모두 안 나오니? 링크라면, 아니 이미지라면, 쟤는 글씨지만 또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아는 얘네들을 전부 다 이미지로 만들어야 된다면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숨겨야 되고 이미지를 쓰는 경우라면 뻔한 몇 가지 공식이 있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커먼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블라인드라고 쓰는 건 숨겨지는 게 맞는데, 또한 블라인드 랩이라고 쓸게요. 그냥 블라인드 랩이라고 쓰고 그 안에 A라고 썼을 때 A 태그의 자식인 스팬은 무조건 숨기는 게 낫지 않느냐. 물론 예외가 있다면 또 다른 작업을 하셔야겠지만, 그러면서 저는 A가 사이즈를 가져야 되는데 이미지를 담는, 그리고 그 안에 스팬으로 숨겨야 되는 IR 기법을 써야 되는 경우라면 차라리 블럭 처리하고 사이즈를 꽉 채우고, 어차피 이미지 불러올 거니까 백그라운드 반복 안 하겠죠. 어지간해서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백그라운드 포지션 한번 잡아주던지, 00 하시든지 50% 하시든지 해주면 조금이라도 덜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추가의 기능을 더 만들어 놓고, 저는 이걸 가지고 여기 보이는 스팬을 굳이 블라인드로 안 쓰고, 누구를 사실 여기다 써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바로 위쪽에다가 클래스 블라인드 랩이라고 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식이 아니죠. 내부에 있는 A의 그 자식인 스팬은 모두 안 보이겠죠.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랩이나 헤드박스나 이런 데 잘 안 쓰고 가급적이 그 파트 정도는 씁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조금 더 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바꿔 얘기하면 CSS 쪽에 아까 A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일부 지워도 된다는 얘기고. 밑에 또 갑니다. 지금 요거잖아요. 할게. 이 안에 우리는 스팬 태그를 만들고 쓸 거예요. 3개밖에 되진 않지만 클래스 블라인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단에 글자가 있는데 저는 바로 지워 보겠습니다. 어떻게? UL에다가 클래스 뭘 쓰면 돼요? 블라인드 랩이라고 쓰시면 내부에 있는 A 자식인 스팬은 단번에 숨겨지게 되겠죠.
처리됩니다. 단 그런 건 있습니다. A가 영역에 구분이 되지 않으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 올리거나 처리했을 때 색깔이 바뀌거나 구분이 된다면 그건 관계없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으니 이거는 해결을 하셔야겠죠. 사이드 박스에 UL안에 LI에서 저는 그래서 패딩을 3픽셀이든 4픽셀 정도를 해서 박스 사이징 걸어줍니다. 뭐 더 줄이셔도 돼요. 어차피 사이가 4, 4면 8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가 풀어지는 현상이 되니까 조금 더 인지하기 좋겠죠. 저는 위아래까지 그냥 같이 하긴 했는데 위아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0에 4픽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선택 자체를 여유있게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미지를 불러오면 되죠. A를 불러오셔도 되는데 사실 고급 기술에는 A가 아니라 뒤에 있는 LI에다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드래그 했을 때 바탕을 딱 끌어올 때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미지 불러오거든요. 사실은 우리 거라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요. 근데 이 쿠팡이라는 요 로고 위에다 태그를 하나 딱 아무것도 비어있는 이미지가 없는 걸 똑같이 감싸 놓잖아요. 그럼 뒤에 이미지는 못 잡잖아요. 근데 클릭은 되잖아요. 드래그가 딱 나와봐야 없으니까 이미지를 못 불러오죠. 못 가져오는 거죠. 물론 F12 눌러서 하면 다 돼요. 다 되지만 혹시라도 보완이 되는 이미지라면 그렇게 막을 수 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의 이미지를 제가 저장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간편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사이드 박스에 들어가는 이미지에서 사실 배경의 색깔을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글자만 저장해 오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쵸? 자, 글자만 저장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저장을 했더니 계속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안에 글자만 하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투명도를 낮추는 편이에요. 눈을 끄는 게 아니라 투명도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영역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영역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배경 색깔은 없는 글자만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 긴 아이도 필요 없으니까 얘는 그냥 진짜 눈 꺼도 상관없겠죠. 그럼 사이드 박스에 들어가는 버튼 영역을 그대로 저장하셔도 문제없이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딱 글자만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이러지 않았고 또는 어시스트 피스 같은 거 이용하시거나 하시면 그거는 전혀 안 그렇게 돼요. 얘가 지금 좀 특수한 경우라서 이거는 당장 제가 뭐라고 얘기를 좀 드리기가 그렇네요. 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일단 그대로 살려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미지 하나하나 해가지고 또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냥 통째로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지금은 자 그대로 저장할 거고요. 자 시간상 색깔을 바꿔서 따로 하는 거는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LI에 넣을 거냐 A에 넣을 거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그냥 편하게 A에다 넣겠습니다. A에다가 A에다 넣으시면 아까 A가 살짝 들어간 상태잖아요. 위치값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보여드리고 바꿀게요. 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사이드 박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 50에 50짜리로 산재되어 있으니까 0이 0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에 리핏은 안 쓰나요? 아까 썼잖아요. 안 써도 되죠. 확인해보면 자, 위치가 조금 어긋나서 들어가는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li에다 쓰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리핏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딱 맞게 들어가겠죠. 자, 이런 기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그냥 차후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가 살짝 간격이 있어줘야 되는 상황들을 만드는 여러 경우라면 두세 가지 이상의 좀 복합성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X값만 수정하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95 픽셀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끝에 거 들어갈 거니까 95, 95 더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냥 100% 걸어도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자, 아니면 X라고 써서 수정하셔도 관계는 없죠. 자,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배치가 잘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